네, 안녕하십니까. 권쌤의 거꾸로 교실. 이번 시간은 새로운 이단원이죠. 자주독립국가의 선포 중에서 첫 번째 대한제국을 세운 까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은 페이지, 잠깐만요. 페이지 66쪽에서 69쪽까지 내용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거꾸로 교실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과서 67쪽에 보면은 가보개혁이 나옵니다. 가보개혁 세 번째 줄에 가보개혁 1894년 나오죠. 이 1894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맞습니다.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죠. 동학 농민운동이 있었는데 동학 농민운동에서 농민운동이 일본에 의해 진압이 되고 나서 이렇게 가보개혁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말 그대로 개혁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되게 획기적인 그런 개혁들을 많이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신분제도와 과거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 신분제도 같은 경우에 이제 양반, 평민, 그리고 천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었죠. 이런 신분제도를 개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개혁 없앴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죠. 양반 보러 너 이제 양반 아니야 라고 한다고 양반들이 나 양반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신분으로서 갖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신분제도를 폐지를 한 겁니다. 과거제도도 마찬가지로 폐지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무슨 제도를 개혁을 했냐면 조세제도를 개혁을 합니다. 그 삼정의 문란 기억나죠? 뭐 군정이라든지 전정 그리고 환정 이렇게 세 가지. 이 조세제도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관리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해먹은 거죠. 이 조세제도를 개혁을 함으로써 관리들이 횡포를 더 이상 부리지 못하게끔 조정해서 제도를 개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말 그대로 이렇게 개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인 안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가 개혁이 되거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됐으면은 지금 그 일제강점기로 당시에 넘어가지 않고 뭔가 새로운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분제도, 과거제도, 조세제도 이런 것들을 개혁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 다들 알죠? 1895년 이제 가보개혁을 하고 1년 뒤의 일입니다. 자, 가보개혁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주도했을까요? 청나라가 주도했을까요? 당연히 청일전쟁에서 승리했던 일본이 주도를 했던 개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었어요. 자, 일본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누가 견제를 했냐면 이제 고종이 견제를 했습니다. 이거를 일본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데 우리의 자주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조선 조정은 러시아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러시아의 힘을 빌리게 되죠. 근데 러시아의 힘을 빌리는 걸 일본이 알고 눈치를 채고 러시아로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뭔가 일본의 영향력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약간 무리수를 둡니다. 뭘 하냐? 바로 경복궁에 침입을 해서 당시 이제 우리 왕비죠. 명성황후를 시해를 합니다. 시해를 한 거예요. 죽였다는 얘기죠.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만행입니다. 암살자들을 보내가지고 일국의 왕비를 죽였다는 건 정말 엄청난 만행이죠. 자, 그래 정세를 되돌리기 위해서 일본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됐고요. 여기다 플러스 뭐가 일어나냐? 이제 일본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의 그 영향력 안에서 단발령이 시행이 됩니다. 단발. 뭐겠어요?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짧게 깎도록 한 명령을 단발령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시되자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전국적인 항일 의병이 일어납니다. 의병 운동을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항일 의병 운동이. 이러한 항일 의병 운동은 이제 나중에 지속적으로 이게 활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병 활동하면 기억나는 분 하나 계시죠? 바로 최익현. 그분도 이렇게 항일 의병 운동을 했었다라는 거. 고종은 이때 일본의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요것을 이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간 틈에 열강들이, 그러니까 강한 나라들이 조선의 이권을 계속적으로 침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왕이 지켜주지 못하니까 누가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냐? 바로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다 이겁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냐면요. 일단 독립신문이란 걸 만들어서, 서재필이란 분이 독립신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여러 백성들한테 알렸던 거죠. 이 독립신문은 특이한 게 한글로 작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한글로 작성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나란 일을 알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고요. 관리들의 잘못을 이 신문을 통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독립신문 제작하는 데가 독립협회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백성들의 성금을 모아서 무엇을 만드냐? 독립문이라는 독립문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 독립문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백성들이 성금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민공동이라는 게 열렸는데, 자, 이 만민공동회는 최초의 근대적인 대중집회였습니다. 대중들이 여럿 모여서 그런 뭐 계급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서로 토의하고 토론했던 거죠. 자, 이때 뭐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라든지 열간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나라의 정치에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라에서 시킨 게 아니고 백성들이 스스로 했다라는 것에 이런 것들이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했는데요. 누가 이제 고종이 정신을 차리고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덕수궁이죠.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게 되면서 고종이 뭔가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더 이상 서양 열강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황구단이라는 곳에서 황제 즉위를 합니다. 황제 즉위를 하는 거죠. 나라 이름은 대한제국, 제국이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원래 조선에서 왕이라고 했는데 황제,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의 천황과 동급의 우린 제국이다 라는 식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독립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거죠. 전 세계에. 자주 독립국가라는 것을 말이죠. 대한제국을 수립을 선포하고 나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외세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온전한 자주 국가 선포라고 보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개혁 정책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커다란 실효를 얻지는 못했다라는 거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69쪽까지 내용 여러분들 읽어보고 수업 시간에 오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거꾸로 교실은 여기까지 끝!